자, 여기 있는 교회는 바로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 바로 그 당시에 선교사인 아펜젤로, 바로 옆에 가시면은 그 배제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배제학당이었죠. 배제학당을 창학한 아펜젤로가 여기 설립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최초의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파이프 오르겐이 여기서 최초에 설치가 되었고, 이 교회에서, 그리고 최초의 우리나라 신식 결혼식도 여기서 했습니다. 언제? 딱 올해가 100년이 됩니다. 1920년도에 4월 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성 해방가라고 자처하는 바로 나혜석이 바로 여기서 신식 결혼식을 그 당시 변호사 김우영과 여기서 웨딩 마치를 올렸던 것이 바로 여기이기도 하고, 또한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3.1운동 때 유관순 열사가 바로 100년 전에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장례식을 거행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교회의 이름은 약간 정동에서 나지막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여러분 저쪽에 가시면 미국 대사관 관저로 가시는 데 있으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이문세의 강화문 연가의 마지막 가사가 아직 남아 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할 때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바로 이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정동에서는 근대의 많은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신문물들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 바로 이 교회이기에 바로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이곳은 배제학당이 있었던, 지금은 고덕으로 학교를 이전한 배제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1885년에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선교활동을 왔을 때 바로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근대 교육을 바로 배제학당을 이곳에다 자리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방금 저쪽에 정동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화학당보다도 먼저 1년이 이 학교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학교를 만들고 나서 바로 아펜젤러가 학교 명을 바로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기 미국 공사 대리가 바로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나서 바로 고종에게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고종 황제께서 선교사에게 너무 고마움을 전하는 뜻에서 학교 명을 내리셨습니다. 학교 명을 어떤 식으로 내렸냐면은 인재를 배양해라 해가지고 바로 이름이 배제가 됐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학교는 우리나라 최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학교가 바로 교과라든가 교훈이라든가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금 지고 이행하고 있지만, 바로 이 배제고등학교가 최초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여기 학교를 근대 교육의 바로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체육시설 중에 운동하고 철봉 있죠. 철봉도 이 학교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 체육시설에 사용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신 동상은 바로 1885년 미국 선교사로 와가지고 배제학당을 바로 창학하신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바로 이 학교를 만들고 옆에 있는 정동제일교까지 베델 예배당까지 설립하게 된 아펜젤러인데, 이분은 나중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다시 번역하기 위해서 목포로 가다가 바로 그 바닷가에서 가치관 일행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달리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 아펜젤러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 뒤에 보는 건물은 중명전입니다. 물론 이 정동이라는 곳이 지금 덕수궁 경궁은 이 자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4만 평 정도의 굉장히 넓은 곳을 덕수궁이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바로 덕수궁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인데, 최초의 이 건물은 수호콘이라고 했습니다. 수호콘으로 있다가 바로 1904년도 바로 경궁이 대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그 당시 고종께서는 대한제국의 바로 고종께서는 편전으로 사용했던 것이 이쪽으로 와 계셨고, 나중에 여기는 왕실 도서관으로 사용했기도 했습니다. 했다가 있는 곳인데, 오늘같이 추운 날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을씨년스럽다 그러죠. 바로 을씨년스럽다는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기는 바로 1905년 11월 달에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 옛날 우리가 배울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그랬죠. 벌써 을사늑약이
바로 1905년에 여기서 있던 곳이 또 중명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이가 을사늑약 이후에 고종 황제께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조약을 맺은 거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최초의 검사 1호인 이준열사라고 아시죠? 이준열사와 그 당시에 이휘정, 이 상서를 그 당시 네덜란드에 있는 헤이그에 바로 만국평화회의에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 특사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특사로 갈 때는 바로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그 만국평화회의에 전달하고 졌던 것이 바로 이곳이 바로서 보냈던 곳이 또 중명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는 바로 최초의 수호권이었다가 바로 중명전, 을사늑약의 현장이기도 하고 또한 바로 우리가 이준열사와 세계 만국평화회의에 밀서를 보냈던 그런 곳이 바로 중명전입니다. 경운궁 뒤쪽으로 가는 길에 보편에 있는 곳이 지금은 이 자리가 바로 미 대사관 관저입니다. 지금 이름은 하비브 하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비브 하우스라는 이름은 바로 그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미국 대사로 왔던 사람이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관저 이름이 지금 되었죠. 그런데 여기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그 미국식의 관저를 지은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나라 한옥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는 한옥이지만서도 위에 천장 높이를 석가래를 상당히 높게 했더라고요.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대사관 관저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 안에는 지금 들어가면은 많은 돌된 성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물은 바로 여기가 신덕왕후에 능이 있었던 정릉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정릉 묘자리입니다. 있는 곳이 바로 미국 대사관 관저이고 아마 2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TV 드라마로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미스터 션샤인 알죠? 그 당시에 이병헌이 나왔던 게 벌써 미 영사, 부영사로 나오는데 그 배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미 공사관은 최초로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이 정동에서 최초로 여기에 자리 잡게 된 것이 미국 공사관이었기 때문에 그 이병헌이가 만약에 그 배경됐던 곳이 바로 관저가 바로 여기 미국 하비스 하우스, 미국의 영공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미국 대사관 관저 하비브 하우스입니다. 보고여관터는 바로 정동 제일교회와 이화여고 중간에 담에 있는 바로 터입니다. 보고여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모텔이나 호텔을 얘기하는 숙박업소 여관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후기에 따라서 보통 여성들이 아프면은 남자들이 손을 댈 수 없어서 치료를 못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절실하게 여자들의 의사가 필요했을 때가 그 당시였기 때문에 바로 이화학당을 바로 창학한 마더 스크랜턴 부인은 여자 선교사이자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술 활동을 선교를 하면서 그 조선시대의 여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보고여관이라고 그래 만들어 가지고 최초의 여성병원으로 있었던 곳인데 그 당시에 한옥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고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오늘날 그 후로 저 동대문 쪽 있는 곳에다가 다시 동대문에 보고여관도 거친 가면 있었던 곳인데 바로 오늘날 거기가 이화여대학교 동대문 병원도 바로 거기 보고여관 동대문서부터 시작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부인이 의사는 우리나라의 여자 의사 1호가 바로 박에스터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화학당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의술 공부해가지고 왔었던 최초의 우리나라 여자 의사 1호입니다. 그 박에스터가 이 보고여관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최초의 여성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